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제국의 야망과 몰락. 1. 서막 진주만 공격과 전쟁의 시작.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에 기습적으로 공습을 감행합니다. 전함 애리조나호는 두 동강이 났고 2,400여 명의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사건은 미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음 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수치의 날 연설을 통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요청하고 미국은 마침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남방 자원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며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며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분 아래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이로써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전 지구적인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2. 일본의 초기 공세 번개처럼 퍼진 제국의 그늘.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군은 거의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일본 육해군은 놀라운 기동력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말레이 작전에서 영국의 자존심인 싱가포르를 함락시키고 미국의 필리핀 주둔군은 바탄 반도에서 고립돼 항복합니다. 이때 벌어진 바탄 행군은 수천 명의 포로가 혹독한 행군 중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본군의 전쟁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일본은 남방 자원지대를 장악하며 석유, 고무, 광물 등 전략 자원을 확보했지만 지나치게 넓어진 전선은 병참과 보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아시아 각지에서 잔혹한 지배를 펼쳤고 중국, 동남아시아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강제노역, 위안부 문제는 지금도 역사적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점령지 주민들은 자유를 잃고 무차별적 착취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3. 반격의 서막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미국 해군은 일본군 암호를 해독해 일본의 작전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해전에서 미국은 일본 항공모함 4척 악하기, 카가, 소류, 히류를 격침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며 일본 해군은 항공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합니다. 이는 일본 해군력의 치명타가 되었고 이후 일본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해군 항공모함이 전쟁의 중심 무기로 부상한 계기이기도 하며 항공전이 해전의 중심이 되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은 미국과 연합국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4. 점진적 탈환섬을 하나씩 되찾다. 미국은 도약 작전 아일랜드 하핑 전략을 채택하여 일본이 점령한 섬들을 하나씩 탈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과달카날 전투는 6개월에 걸친 혈투 끝에 미군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써 일본의 남진 전략은 본격적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이어 마셜제도, 마리아나 제도, 테니안, 괌 등이 미군 손에 들어오며 일본 본토는 미군의 폭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사이판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 확보 외에도 일본 국내에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고 본토 방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습니다. 이후 미군은 B-29 폭격기를 통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국민은 공습과 식량 부족, 물자, 결핍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기 일본 사회는 점점 전쟁 피로감에 빠지며 내부 불만이 증폭됩니다. 5. 카미카제와 옥새 절망 속의 저항. 1944년 이후 일본은 전세가 급격히 불리해지자 본토 방어를 위해 필사적인 저항을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해전에서의 패배로 일본 해군은 사실상 괴멸되고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조직되어 미군 함정에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렌넬 섬, 레이테만,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카미카제는 수많은 미군 함선을 공격하며 피해를 입혔지만 전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민간인까지 동원되어 옥새 작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군부는 민간인들에게 자결을 강요하거나 죽음을 미덕으로 삼게 하는 극단적인 이념을 퍼뜨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일본 본토 전투가 벌어질 경우 어떤 참상이 벌어질지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항복을 거부하며 절망적인 전투를 계속 이어갑니다. 6. 원자폭탄과 종전 전쟁의 비극적 끝.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 8월 6일에, 나가사키 8월 9일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명이 사망하거나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 사용된 핵무기였으며 그 파괴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만주에 진격하여 일본 관동군을 공격합니다. 일본은 두 번의 핵공격과 소련의 참전이라는 양면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공식 항복 문서가 서명되며 태평양 전쟁은 종결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체가 막을 내립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7. 결론. 전쟁의 유산과 교훈. 태평양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은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미국은 핵무기라는 전대미문의 수단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전쟁은 국제 질서를 재편했고 냉전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후 일본은 미군의 통치 아래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군대를 해산했으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됩니다. 동시에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 이후 독립과 해방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전쟁의 유산은 비극뿐만 아니라 경각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공포는 인간성의 붕괴를 불러왔고, 평화의 가치는 그 모든 파괴를 넘어선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자유와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국제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역사를 만나세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파일이었습니다.